네,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변동성 주간이 시작됐구나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간당간당 지금 지켜줄까 말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알트들 주요 지지라인을 놓칠까 말까 하거나 살짝 놓치고 있거나 그런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변동성 상황은 예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 자칫 깨지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도 함께 안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10만 달러에서 10만 6천 달러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박스권 상단 주변에서 놀아주다가 지금은 박스권 저점 지켜줄까 말까 한 그런 모습이라서,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 9만 달러 초반까지도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살짝 불안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상황은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지금 상황 자체가, 다시 말해서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위로 나올지가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기대하기에는 반등세가 나와줄 수도 있고, 다소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1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더 고개를 들어서 59%대 위로 뚫고 올라선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한국 시간으로는 30일 새벽 4시입니다.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5% 수준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됐다라고 해서 이렇다 할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촉발된다라기보다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멘트를, 어떤 뉘앙스를 안기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성이 불어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강조해 준다라면 시장은 반등세가 나와줄 거고, 그렇지 않고 지난번 FOMC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 속도 조절할 필요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시장은 또 한번 위험자산 시장 전체가 압박받을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릭스타 라이브의 애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비트코인 옵션 트레이더들은 추세 전환 포인트로 10만 4천 달러를 주시하고 있다. 잠재적인 지지라인은 9만 8천 달러와 9만 9천 달러, 저항 구간은 10만 8천 달러. 지금 딱 요 안에 껴있는데 약간 조금 불안한 거는 상단 쪽이 아니라 하단 쪽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 10만 4천 달러를 사실 오전 상황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훅 지금 빠져버렸기 때문에 9만 달러 후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 주간 차트입니다. 지금 포물선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3차 포물선 상승이 진행 중이다. 1, 2, 3 이 3차 포물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어리버리 치다가 지금 갈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멀진이라는 분석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통해서 불플래그 패턴이 20에서 25만 달러를 곧바로 겨냥하고 있다. 전설적인 움직임을 위한 무대가 준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5만 달러까지 직진을 하면 전설적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직진 가능성은 어느 시장에서나 요 정도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지켜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사이클 고점으로는 20에서 25만 달러 얘기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요건 어쨌든 팩트니까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서 헤이즈, 비트코인은 7만에서 7만 5천 달러 수준까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작은 수준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화폐 발행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은 올해 말에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역시 25만 달러까지 반등은 하긴 할 건데 그 중간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
7만 달러까지도 꼬라박을 수 있다. 사실 10만 달러 고점 찍고 30% 조정받으면 7만 달러잖아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는 강세장 속에서도 30% 수준의 조정은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틀을 대입시키면 이거 가능성 있고 뭐 별거 아닌 거죠 사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30% 이상 빠지는 조정이 있으려나? 약간 갸우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이전 사이클 강세 부근에서는 요 정도 30% 조정은 뭐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을 반복시킨다라면 지금 단계에서 7만 5천 달러까지 빠져도 전혀 이상하진 않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의 어떤 특이점이 지금 포착이 되다 보니까 과연 그 정도 수준의 조정이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 한 10% 정도 귀여운 수준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론은 25만 달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FOMC 이후에 지금 반등 기대제로는 뭐가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규제 명확성 등과 관련한 정책 명확성을 얼마나 구체적인 이 세부 사항을 통해서 알려줄 것인가, 공개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나와주면 2월에 본격적인 반등 재료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 최대 기대 포인트이자 관전 포인트는 암호화폐 전략자산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이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지정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알트코인들도 함께 포함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상당한 기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리플, XRP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에이다, 솔라나 이런 미국 기반 코인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루머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어디까지가 루머고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를 전혀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데이비드 sak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혁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었고, 미국은 미래 기술을 잃을 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가 돼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 책임자, 총책이잖아요. 백악관의 크립토 차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 sak스가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던져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크립토로버, 비트코인이 전략준비금으로 지정된다라면 가격은 크게 펌핑될 것이다. 목표 가격은 20만 달러 뿡 하고 그냥 바로 쏘아 올릴 것이라는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리플 진영에서는 사실 지금 엄청난 기대감이 거의 약간 과열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XRP, 미국의 전략자산 지정 가능성, 이게 지금 거의 엄청나게 지금 펌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이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커뮤니티에선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데, 아니 XRP 파트너 봐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들이랑 지금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파트너 봐라, 엘살바도르 말고 누가 있냐, 막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재밌는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궁금하죠. 리플이 과연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작은 루머가 확산되고 확장되면서 이런 얘기로 지금 번지고 있는 건지, 뭐 머지않아서 갈래가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 일단 미국에서 암호화폐 전략자산 이슈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이렇게 딱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아니면 비트코인 플러스 뭐 XRP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알트코인 하나 한두 개 같이 포함시켜서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뭐 난리 나겠죠. 근데 특정 프로젝트에 정말 상상 이상의 페이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홀더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가 좋아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빈센트 반코드,
놀라운 소식들이 엄청 돌아다닌다. 트럼프는 친암호화폐 행정명령을 냈고 전략준비금 관련 이슈도 부각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블록체인으로 정부 지출을 추적하겠다라고 한다. 시장이 어떻게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당황스럽다. 지금은 미국 토큰을 할인된 가격에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고, 사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호재성 재료들이 워낙 전폭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세는 그저 미국산 토큰 바이더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정보효율성위원회 도치에서 이 블록체인으로 정부 지출을 추적한다. 이 블록체인 어떤 체인이 선택이 될지 이것도 진짜 엄청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사실 시장 개미들은 지금 엄청 쫄아 있는데 고래들의 어떤 매집세는 장난 아니죠. 당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만 하더라도 12주 연속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46만 1000개, 484억 달러 규모를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어떤 전략이라 하면 간단하죠. 저점일 때도 사고, 고점일 때도 사고, 폭락해도 사고, 폭등해도 사고, 폭락해도 사고, 폭등해도 사고, 폭락해도 사고, 폭등해도 사고, 사고 또 사고 계속 사고. 요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이라면 전략인 그런 상황. 어쨌든 엄청난 승자가 지금 돼버렸죠. 정말 이 고래 투자자들과 개미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는 게 굉장히 선명한, 극심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검은색이거든요. 가격이 올라감과 동시에 고래 투자자들의 홀딩 물량도 증가하는데 개미들은 쫙 빠지고 있죠. 역상관관계를 매우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쫄아 있을 때 고래들은 매집한다.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안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립토 컨트 주기영 아저씨 이런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강세장 후반부에 있지만 여전히 성장 여지가 있다. 트럼프의 글로벌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강세장은 몇 분기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과 기존 사이클들의 어떤 차별점이 지금,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고래들, 큰 소들이 굉장히 빡세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전 사이클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 사이클까지는 개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이. 그런데 지금은 이 차트가 보여주듯이 고래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기관들의 진입 속도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많이 높아졌고, 사실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출범 직후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 강세장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통상적으로는 사이클 반복성을, 패턴을 대입하면 올해 9월이나 10월 어느 시점이 이번 사이클 고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진짜 이번 사이클 강세장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목표 달성을 할 거고, 누군가는 또 적자는 누군가는 아마 나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지금 줄곧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바라보며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기관들의 움직임, 대표적인 게 블랙록이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나는 암호화폐와 토큰화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로서 SEC의 채권과 주식의 토큰화를 신속하게 승인해주기를 요청한다. BNY 멜론 CEO는 디지털 자산은 10년에서 20년 동안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다. 월가에서 지금 채택을 시작 이미 했고, 선봉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전체 ETF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면서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고 확장되고 속도감 있게 펼쳐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의 단기적인 가격 하락과 지지라인 리테스트, 박스권 저점의 흐름,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 별거 아니다 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여러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